억울한 점은 변호사가 얘기해 줄 것이고 나는 반성만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라 범행 당시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해 판사님에게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은 의견서를 통해서 밝히시고 반성문에서는 반성만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면의 김민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신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반성문을 쓰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많은 분들이 반성문을 쓰실 경우 어떤 실수를 하시는지, 반성문은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을 잘 쓰기 위해선 반성문을 왜 쓰는지를 이해하셔야 할 것인데요. 반성문은 대부분 판사에게 나를 선처해달라고 쓰는 것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도,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언제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성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물론 반성문을 아주 잘 썼다고 해서 언제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범죄에서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읽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반성문 잘 쓰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성문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의뢰인들이 써온 반성문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반성보다는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만 걸렸는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왜 수사기관에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지가 너무 억울한 것이죠. 피고인들의 이러한 억울한 마음은 반성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반성문을 30줄 쓰시면 대부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은 많아야 5줄 정도이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억울한 점이 무엇인지, 내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20줄 이상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반성을 하는구나 하고 읽다 보면 어느새 이게 반성인지 변명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명심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점은 변호사가 얘기해 줄 것이고 나는 반성만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라 범행 당시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해 판사님에게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은 의견서를 통해서 밝히시고 반성문에서는 반성만 하십시오. 너무 짧거나 내용이 없는 반성문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성문이라 해놓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써놓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래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의껏 반성문을 쓰고 싶은데 쓰다 보면 계속 변명만 생각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피해자가 느꼈을 심정과 이를 미처 고려하지 못한 내 행동에 대한 자책, 당초 범죄를 범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점,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나에 대한 자책,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다짐했던 부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자필로 성의 있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반성문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판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사람에게 굳이 선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보다는 딱하고 안 된 사람에게 선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 앞에서는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잘못된 반성문을 한번 잘된 반성문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피해자가 저한테 순간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시비를 거는 모습에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평소에도 자기만 생각하며 목소리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저 말고도 여러 사람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글로벌 대기업 H사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경영상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저에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반성할
반성하는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그거를 제가 한번 첨삭을 해보겠습니다.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없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자, 이 부분 어떠신가요? 변명으로 보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심지어 폭행까지 했다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피해자가 저한테 순간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시비를 거는 모습에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도 고쳐보겠습니다. 상대방을 폭행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욱하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좀 더 낫겠죠. 이 사건 피해자는 평소에도 자기만 생각하며 목소리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저 말고도 여러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것도 남 탓, 피해자 탓이죠. 이것도 고쳐보겠습니다. 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당시에 느꼈을 아픔과 당혹스러움을 생각해보면 제가 사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편이 훨씬 낫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살펴보면은 저는 글로벌 대기업 H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경영상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자기 자랑 같습니다. 이걸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저는 H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잘못으로 인하여 저를 도와주고 있는 여러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자, 어떤가요? 똑같은 얘기를 전달하더라도 나를 자랑하는 느낌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느껴지는 문장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라도 확실히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반성하는 정도가 달라 보일 수 있고, 결국은 이것은 판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것은 판사가 여러 요소를 고려한 뒤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성문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 판사님이 보시기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최대한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반성문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반성문을 쓰시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